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보통 집을 사시면서 이제 뭐 두 부부 이제 남편 와이프 분이 이제 그 디드에 이름을 올리실 텐데 네. 거기에 있어서 그 소유권의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익히 하는 뭐 조인 테넌시라던가 뭐 네. 테넌시 인 커먼 네. 그런 차이가 어떻게 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유권으로 이걸 등록을 하는 것이 뭐 맞는 건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로 이제 그 소유권이 지정이 되는데요.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게 있고요. 예. Tenants in common이라는 게 있어요. 예. 조자에서는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그 랭귀지를 워런티 디드에 넣지 않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tenants in common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부부가 이 집을 이제 같이 소유를 하는데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그 랭귀지가 디드에 있으면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나머지 분이 그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에 그런 그 유산 상속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남은 분이 이렇게 집을 파실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랭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동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50 반반 소유주이기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한 분의 그 소유권을 가지고 유산 상속 절차를 밟아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해놓고 클로징이 임박을 했는데 타를 설치해 보니까 이게 테넌스 인 커먼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그 집은 그냥 몇 달 바이어가 몇 달 기다려주든지 아니면은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돼요. 네. 제 경험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파시는 분이 본인도 이제 미국 분이셨는데 본인도 모르신 거예요. 그 너무나 이 그 에이전트 분이 해외에 이제 여행을 가셔가지고 전혀 이제 컨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이제 그 셀러분하고 컨택이 된 거예요. 근데 셀러분이 이메일도 하실지 모르시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그래서 확인이 나중에서 됐는데 이분이 그 와이프 오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당황스럽게 근데 그 바이어분은 다른 주에서 이미 이사를 오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파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디디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 커렉트 할 수가 있거든요. 퀵클레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사실 때 테넌스 그 조인 테넌스 보아를 설벌브실 랭귀지가 반드시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부부가 집을 구입하실 때는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 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그 디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예전에 아주 또 그 서프람 오기 전에 이 아틀란타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이렇게 퀄리파이가 안 되는 변호사들이 클로징 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랭귀지 자체를 아예 안 넣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파실 때 그런 두 분 다 이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디드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클로징 스테이트먼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수많은 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짚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 게 뭐 레코딩 피라던가 트랜스퍼 텍스, 그다음에 뭐 인텐저블 텍스에서 이렇게 또 세금이 부는 게 있는데 요 세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조자에서 레코딩 할 때 등기 비용이죠. 등기 비용이 첫 번째 장은 10불, 그 다음에 장수대로 장당 2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산법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재작년부터인가 그냥 이거를
픽스 피로 했어요. 25불. 네, 그래서 워런티 디드든 뭐 퀵클레임 디드든 스키리 디드든 그냥 원 인스트루먼에 25불 이렇게 딱 세트로 했고요. 그래서 보통은 워런티 디드랑 스키리디 디드가 이제 등기가 되는데 그러면 등기 비용은 한 5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60불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건 왜 그러냐면은 GRMA 그러니까 조자에 또 피를 내야 돼요. 10불. 이거는 이제 융자하실 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0불 더해가지고 60불 정도로 그렇게 그 표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집을 사실 때 조자에서는 또 트랜스퍼 텍스라고 하는데 그게 굳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은 취득세예요. 그래서 집을 사실 때 본인이 사시는 집에 관해서 원타임 텍스, 그러니까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은 집 가격의 0.1%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인텐지블 텍스라는 게 있는데요. 또 융자를 할 때마다 또 융자 금액에 대한 또 한 번 내시는 세금이 있어요. 이것도 융자 금액의 0.3%입니다. 이거는 집을 구입하실 때 융자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찰지가 되는 거고요. 또한 또 집을 재융자하실 때, 그러니까 융자하실 때마다 내시는 세금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못마땅해 하시는 게 인텐저블 텍스 같아요. 네. 이게 타주에는 없는 주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 동남부 쪽에서 이 인텐저블 텍스를 특히 네. 이제 조지아는 확실히 네. 내야 되는 거지 확실히 않습니까?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융자하는데 왜 네. 또 텍스까지 내야 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 재융자 하실 때도 내셔야 됩니다. 네, 재융자 하실 때도 내셔야 그거 됩니다. 알고 계시고요. 네. 이것도 사실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새로운 내용인데 홈스테드 이그젬션이라 그래서 타주에 계신 분들이 난 그런 이그젬션이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서는 뭐 그걸 어플라이 하면은 어떤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하고서 문의하신 분들도 네. 계시고 사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스테드에 꼭 가입을 하시라고 집을 사신 분들한테 항상 연락을 드리는데 그 홈스테드 이그젬션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네. 홈스테이 exemption이라는 것은 그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에 관한 그 재산세를 좀 디스카운트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카운티마다 다 달라요. 그 적용하는 그 방법이.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이라고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사실 신청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하시면은 본인 이름으로 그 소유하시는 기간 동안은 계속 그거를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게 돼요. 네. 본인은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네, 등록하실 프라이머리 경우 네. 프로퍼티 텍스에서 좀 디스카운트를 받으신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하자면은 남편과 부인이 각각 집을 한 채씩 이거를 홈스테이 이젬션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대답은 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집, 거주하시는 집. 그리고 한 집만 되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트의 그 홈스테이 이젬션을 받고 있었으면 근데 더 이상 거기에는 이제 안 받으셔야 되고요. 이사 오시면은 그 이사 온 집, 거주하시는 집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또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집을 구입하셨던 분이 그위넷 카운티에 그 이제 요거를 등록을 하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본인의 이제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그위넷 카운티 집을 사셨는데 이분이 일은 뉴욕 쪽에 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뉴욕 쪽에 자기 집이 있진 않으시고 근데 그 보러 레지스트레이션이 거기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뉴욕에다 등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홈스테이드 이그젬션을 어플라이 할 때 보링 스테이트가 뭐 어디로 돼 있냐. 그래서 거기다 만약 뉴욕이라고 적으면은 그위넷 카운티에서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그위넷 카운티가 아니네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야말로 거주하시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그러니까 차도 이 카운티에 레지스터 돼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 인포메이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레지스트레이션 이런 거를 예. 네, 그러니까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네. 또 많이들 익히 아실 텐데 프로퍼티 텍스에 보면 또 스쿨 텍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스쿨 맞습니다. 텍스에도 이그젬션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걸 또 네. 따로 뭐 홈스테이처럼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같이 어떤 적용이 돼서 어떤 뭐 나이 기준이나 인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혜택이 뭐 달라지는 네, 건지 네, 그런 네. 걸 좀 알고 네, 싶어요. 시니어 이그젬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쿨 텍스 이그젬션 받으시려면은 그야말로 연세가 좀 있으셔야 돼요. 연세가 있으셔야 돼요. 이것도 카운티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거주하시는 그 카운티에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군액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되셔야 되는데 예. 65세가 되시는 기준이 뭐냐면은 1월 1일 날 매년 1월 1일 날 그 해당 연도에 이미 65세이셔야 돼요. 그래서 3월이 생일이셔가지고 올해 이제 뭐 올해 되셨다 그러면 네. 올해는 안 되시는 거고 그렇군요. 내년에 예. 네, 내년에 하시면 되고요. 인컴 리ኳ이먼트도 물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제 또 매년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의를 먼저 하시고 또 구비 서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텍스 리턴 같은 거,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스쿨 텍스가 그 프로퍼티 텍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그젬션 받으면 너무들 좋아하세요. 예.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홈스테이처럼 별도로 신청 네, 별도 절차가 있는 신청하셔야 거네요. 돼요. 네, 또 그렇군요.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예. 또 팁을 드리자면은 소유주가 뭐 한 분 이상인 경우, 두 분인 경우,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네, 65세가 되시면 그렇군요. 신청하실 수가 신청할 있어요. 자격이 되는군요. 네. 예. 좋은 아주 팁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65세가 넘으시면은 네. 스쿨 이그젬션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클로징 절차 중에 보면 이제 변호사분께서 HO에 연락을 하셔서 HOA 클로징 레터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맞습니다. HOA 클로징 레터 피는 누가 부담을 하며 그 레터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그걸 확인해 주시는지 그건 네, 지금 현재 조자 그 계약서에 의하면은 HOA 클로징 레터는 파시는 분이 내게끔 돼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꼭 필요한 게 린 중에 좀 굉장히 바이어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HOA 린이에요. 네, 이거는 계속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은 뱅크럽시를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동안은 예, 그렇기 때문에 HOA 그 클로징 레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이게 셀러가 만약 안 내셨으면 그 HO에서는 이 집에 저당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HO의 클로징 레터를 받는 이유는 이 셀러가 지금 HO에다가 무슨 갚아야 할 빚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예. 거고 또 이 새로운 바이어분이 이 HO에 뭐 가입비라든지 뭐 다른 비들이 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그 HOA 클로징 피가 굉장히 비싸요. 그 비싼 이유는 그 서프라임 이전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프라임이 오면서 많은 그 주택 소유자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HOA를 많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 HOA 피를 안 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HOA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뭔가 HOA 경영을 위해서 어딘가에서 이거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이 클로징 레터가 없으면 클로징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볼모 비슷하게 이걸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몇 년 전에는 초이스가 있었어요. 뭐 바이어가 내기로 하든지 셀러가 내기로 하든지 그런 초이스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계약서에 셀러가 내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파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커뮤니티 그 어소시에이션 디스클로저 그러니까 예. 캐드라는 거에 예. 명시를 정확하게 안 하면 본인이 내주셔야 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셀러가. 예. 가입비라든가 예. 이런 것들 이니시에이션 비 같은 거, 뭐 트랜스퍼 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셀러가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주면 이게 그냥 셀러가 내셔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또
파시는 거를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아주 꼼꼼히 잘 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셔야 되죠. 네, 네. 사실 이제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네, 네. 셀러분이 그 커뮤니티 어시스턴 디스클로저에 이니시에이션 피, 트랜스퍼 피, 애드민 피가 2,000불이 있는 걸 안 적으신 거예요. 네.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께서 사실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블랭크로 남겨놓으시는 바람에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2,000불을 셀러가 부담해야 된다. 네. 이제 그게 조지아 법이 그렇게 돼 있죠. 네, 지금 디스클로저 안 하셨기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바이어분은 2,000불을 세이브 하셨고 네. 셀러분은 언격결에 2,000불을 더 내셔야 내셔야 되는 되는, 네. 그런 아주 황당한 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경험 많은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서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트렌드가 내가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에이전트가 왜 필요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전에는 이제 언어 문제로 반드시 이제 하야를 하셔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에이전트 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또 경험이 많으시고 또 고객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집어내 주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프로텍트 해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반드시 좋은 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예. 본인의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경험 많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렇죠. 또 알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에이전트를 하여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예, 바쁜 시간에도 오늘 이렇게 저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변호사님. 아닙니다. 예, 네, 다음에 기회가 감사합니다. 또 된다면은 우리 클로징 그 트랜잭션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네, 한번 또 네. 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저희 애서정 부동산 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